아무튼 요즘 대한민국의 집값, 집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대한민국의 이거 집값 릴레이, 지금 집값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너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도 한창 너무 비정상이에요. 한 달 만에 2억, 3억, 4억, 5억이 올라.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무슨 호재도 없고, 지금 뭐 한국에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한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중국의 경제 상황은 한국보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냐? 한국은 돈을 어디 막 국가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시위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게 한국이라면, 중국은요 그냥 시진핑이 알아서 다 해요. 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자산이 70% 80%라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야, 아파트 거품 빼. 모든 돈 지금 미국이랑 맞짱 뜨는 데 써. 다른 데 필요한 예산들 다 빼. 야, 국민들 굶어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겨야지. 야, 애들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 무기에 투자하고 국방에 투자하고 지금 항공 항천 기술에 투자하고 AI 투자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 야, 민생들 굶어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이게 중국이거든. 그래서 중국은 세요. 강합니다. 왜냐? 나라는 돈이 많고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걔네들 그냥 세금 한 사람당 조금씩만 걷어도 얼마야 그게. 중국은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기 때문에 한국보다 뭐야? 중국은 G2 맞습니다. 중국 G2 맞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인권이 없는 G2야. 뭐 그런 나라가 좋다면 거기 가서 살면 돼. 한국에서 지랄하지 말고 제발. 야, 중국 그렇게 좋으면 그냥 대한민국에 진짜 몇몇 국회의원들 그냥 중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중국 가서 살든가 아니면 북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 한국에서 하는 거야 도대체? 나 너무 답답해. 제발 가서 살아 좀. 중국, 북한 그렇게 빨아주면서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왜 한국까지 끌고 갈라 그래? 아무튼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자기들이 국고를 정말 약한 대로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 돈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지금 자금 쓰는 능력을 보면 꽤 돈이 많고 강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 G2의 나라 중국 상하이, 여러분 상하이가 어디야?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 아니야. 상하이랑 베이징 이 두 개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하이 집값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상하이 집값이 많이 빠졌어. 그것 때문에 막 중산층들 자살하고 막 고위 간부들 난리 나고 부자들도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상하이도 그런데 서울 집값 이렇게 만약에 온 대한민국의 온 집값이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 말이 돼. 근데 지방은 빠지는데 서울만 오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불안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집도 사고 최대한 막 자산 분산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 불안하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지금 이 한국인데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중국은 지금 국민들만 죽어나고 있지 국정 운영은 나쁘지 않아. 왜? 방향이 같으니까. 공산당의 방향. 국민들만 그냥 뒤져나는 거야. 그냥 소와 말, 부추로서 그냥 수확만 당하고 있고 그냥 피봉지, 애들 피봉지. 중국의 정부는 온건해요 지금. 온건하잖아. 이것도 조만간에 다룰 건데 지금 요번에 중국이 먼저 미국한테 시비 걸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 콩 안 산다 그랬죠. 이 카드 한 개 내자마자 또 연이어서 자 이제 미국에 히토류 수출 금지. 이제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이 트럼프를 먼저 때리기 시작했어. 그만큼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꽤 온건해. 그 와중에 한국 국채 쓸어 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이의 집값이 이렇게 빠지는데 한국 집값은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 요즘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상하이 집값 한번 봅시다. 심지어 진짜 상하이 집값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이럴 거면 그냥 상하이 집 살까? 야 이거 상하이는 원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로 가고 있다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하이에는 100만 yuan 이하 집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10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2억이거든. 2억 밑에 집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2억 밑에 집 수두룩해. 근데도 안 팔려.
2억 했다가 막 1억 5천, 1억 4천 이렇게까지 깎았는데 안 팔려. 지하 밑에 더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오늘 알려줄게. 오늘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들, 중국의 상하이는요, 그냥 중국의 일선 도시야.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중국의 상하이도 서울이고 베이징도 서울이야. 근데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도 똑같아. 집값 지금 폭락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하이 같은 이런 일선 도시, 이건 일선 도시가 아니라 그냥 S급 도시야. 그냥 특선 도시예요. 최고 도시잖아. 그런데 상하이가 무너집니다. 자, 이거 요번에 국경절 때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예요. 중국의 부동산 업자들이 내놓은 내용인데, 지금 상하이에서는요 19억짜리 그 상하이 동방명주 보이는데 강변 쪽에 럭셔리 아파트 19억 원이었어. 원래 호가가 한국 돈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19억이었는데 지금 호가 7억이야. 7억인데 안 사. 사는 사람이 없어. 파라노마뷰 70평 막 루프탑 막 이런 건데 원래는 19억이었는데 7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사.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상하이의 부동산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상하이가 이 정도잖아요. 중국의 다른 도시들은 그냥 전멸했다고 봐야 돼. 상하이가 이 정도면 다른 도시는 뭐 볼 것도 없어. 자, 상하이는 원래 중국 사람들도 집값 방어는 상하이 혹은 베이징밖에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야, 아무리 떨어져도 상하이랑 집값은 방어가 된다. 상하이랑 베이징은 방어가 된다. 이랬는데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게,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의 상하이 집값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한국 평수로 따지면 상하이 집값이 그때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평당 200만 원. 지금 강남 평당 1억이잖아. 그때 오르기 전에 상하이, 베이징, 중국의 집값이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 2010년 전후 그때쯤 평균이 평당 200만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랐냐? 평균 집값이 평당 3,600, 약 4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0배가 오른 거야. 그렇게 20배가 올랐던 그 아파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20억짜리, 19억짜리 요런 애들이 7억, 8억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12억이면 중활루, 중심지예요. 상하이 중활루라는 곳인데 거기에 3룸 쌉 가능. 옛날에 불가능했거든. 쌉 가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하이의 그 동방명주 있는 그 강변 있잖아. 짱징이라 그래. 강뷰. 한강도 한강벨트가 제일 비싸잖아. 상하이도 똑같아. 그 강뷰, 거기 고층 빌딩들 쫙 그 뷰가 보이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거든. 거기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룰은 딱 한 개라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없다. 안 내린 가격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뭐냐? 지금 한국은 패닉 바이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이 추석 때 한국의 서울, 특히 서울은 패닉 바이 하고 있어요. 패닉 바잉.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야, 지금도 안 사면 못 사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친듯이 막 30평, 9평짜리 아파트를 막 사니까 막 미친듯이 가격이 오르잖아. 패닉 바잉. 근데 지금 상하이는 뭐다? 패닉 셀이에요. 너도 나도 막 가격 낮추면서 막 팔아. 야, 던져. 지금 던져. 패닉 셀이에요, 지금. 패닉 셀을 중국말로 뭐라고 하느냐? 자반이라 그래요. 자반. 자반 파오쇼. 어떤 집주인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팔릴 때까지 내릴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따가 실제로 찍어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지금 부동산 개발사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분양가가 계속 비싸지고 있잖아. 뭐 말이 무슨 뭐 부동산 자재 건축비가 올랐다, 그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평당 그렇게 안 비싸. 그냥 지금 분양가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건축비 비싸다, 자재비 비싸다 그렇게까지 오르면 안 돼.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개발사가 8억을 자체 하강시켰어. 원래 분양가가 20억, 30억인데 20억이었대. 원래 분양가가 20억인데 그냥 8억 깎아준대. 8억 내릴 테니까 팔겠다고. 그 정도로 집이 안 팔려요. 지금 상하이에서 국평 마련, 여기 지금 누가 7억이면 마련 가능하네. 7억이 아니라 2억 안 되는 돈으로도 된다니까. 지금 상하이에서는 2억 안 되는 돈으로도 된다니까. 자, 그리고 또 요번 국경절, 원래 이런 국경절 큰 명절에 부동산 거래가 엄청 활발하거든요. 2025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이었잖아요. 국경절 황금 연휴 동안 상하이 전체 거래량이 최근 10년 만에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상하이가 얼마나 큰 도시예요. 10년 만에 최악의 거래량.
780건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저치고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작년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국경절 기간에만 해도 2133건이 있었어요. 작년도 부동산 불황이었어. 계속 불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그런데 더 떨어졌죠. 자,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의 정책 효과, 부동산 부양책을 냈나 봐. 뭐 무슨 상하이 6조 완화 정책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이미 선반영됐고 이게 효과가 소멸이 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축 중고 가격이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중고 아파트보다 싸버려진 거예요. 싸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축으로 몰리고 중고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러니까 중고 아파트들은 야, 이거 우리도 팔려면 더 내려야 되겠네. 패닉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더 내려라 그러면. 더 내려. 그냥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관망중. 돈이 있는 사람도 안 사요. 더 떨어질 거야. 지켜보자고. 이런 심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과잉 공급. 향후 몇 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파트에는 공급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것도 있대요. 근데 상하이는 이미 과잉 공급.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더 떨어질 거다. 솔직히 작년에 바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만약에 샀으면 지금 더 손해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더 관망 중. 자, 어떻게 보면 상하이의 지금 그런 호화주택들 그리고 진짜 강뷰가 나오는 그런 주택들 중심지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외곽도 얼마나 붕괴가 됐냐면 외곽은 중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상하이 요새론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집값을 방어하는 거는 상하이일 거다. 중국 전국이 다 빠져도 상하이는 빠지지 않을 거다. 상하이 요새, 집값 방어 요새 그게 무너진 거예요. 특히 상하이 외곽 쪽, 특히 지금 북쪽 외곽 쪽이면 외곽 쪽이랑 그 다음에 남통, 해문, 숙명도 인근 지역에서 집값이 70~80% 폭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베이징 지도 한번 볼까? 베이징이란다. 상하이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상하이가 여기 있습니다. 상하이 여기 있고요. 상하이 여기 있고 여기 동방명주가 여기예요. 여기 중간에 강. 상하이의 한강 같은 거죠. 이 강변으로 여기가 제일 비싼데. 그런데 여기 상하이에서 아까 어디라고 얘기했죠? 아무튼 상하이의 중심지는 요 중심지고요. 부동 여기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상하이, 부동, 상하이 동방명주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 이제 외곽이라 하면 요쪽 외곽일 때 요 정도 될 텐데 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청포구 이런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경기도는 70~80%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상하이 외곽 쪽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은 이제 한 20~30% 정도 빠지고 있고 경기도는 70~80%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을 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정책도 써보고 저런 정책도 써보고 솔직히 지금 중국이 다른데 자기들이 밀고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돈들 부동산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잖아. 중국도 부동산 살릴 수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 쓰지 않고 있죠. 행정구 안쪽도 평균 30% 하락하고 중고주택 매물은 38만 세대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상하이의 재고 830만 세대. 여러분들 상하이에 지금 팔려고 하는 집 매물 830만 세대입니다. 이거 누가 받아줄까요?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봐요. 받아줘지나?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이건 이제 냉각기가 아니다. 보통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냉각기다. 좀 기다렸다가 이 시기가 지나야 이제 다시 뜨거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지금은 이제 냉각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붕괴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붕괴 단계고 이후로 다시 옛날의 그 집값은 못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이 또 한 게 있었는 게 중국의 그 완다 그룹.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의 뭐 LG, 삼성 뭐 이런데 대그룹이에요. 그런 그룹의 2세가 이름이 왕스총이라고 있어. 아무튼 철 별로 덜 든 재벌 2세인데 얘도 지금 원래 상하이 중심지에 카이드 마오밍공관이라고 있어요. 그냥 초호화 주택이야. 사들일 때 120억으로 샀고요. 120억으로 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만 40억을 썼어. 120억으로 매수를 하고 인테리어만 40억. 총 든 돈이 160억이죠, 그죠?
근데 160억으로 샀다가 이제 얘가 이제 부동산 매물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월도 있고 내가 투자한 그 비용도 있는데 세월도 많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200억의 매물을 내놨어요. 200억의 매물을 내놨다가 안 팔려. 160억으로 낮춥니다. 160억으로 낮췄는데 안 팔려. 처음에는 약 130억으로 낮췄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120억 정도의 매매를 하게 돼요. 손해보고 판 거야. 하지만 중국의 그 돈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재벌들도 솔직히 이런 재벌들한테 집값 떨어져 봤자 뭔 상관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팔았다는 거야. 이게 엄청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재용이 손해보면서 집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쟤도 집 판다. 이거 심상치 않다. 빨리 팔자. 이러면서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걸 뭐라고 보고 있냐면 중국 기사에서는 중국 상류층마저 살기 위해 던지는 시점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커, 베이와이탄 이런데 초호화 아파트들 이런데 아파트들 호화 아파트들 다 막 3, 40억 하거든. 어떤 아파트가 2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26억 아파트인데 10억에 팔렸어요. 26억짜리가 10억에 팔렸습니다. 팔렸다는 거는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급하고 그 가격에도 타협을 했다라는 뜻 아니야. 10억에 팔렸어요. 26억짜리가.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26억짜리 아파트 많잖아. 그거 10억까지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값 반토막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상하이는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났어.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날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서울 아파트 반토막? 물론 뭐 집 소유자들은 원하지 않겠지. 하지만 나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반의 반토막 났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 상하이에서 5대 폭락 단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이건 뭐 여러분들 말해도 잘 모를 텐데 뭐 푸동, 메이웬신촌, 푸토, 차오양바촌, 링강, 띠수이, 후신苑, 숭장 아무튼 다 아파트 이름이에요. 구역 이름이랑 아파트 이름인데 다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50%가 기본입니다. 상하이에서 잘 나가던 이런 주요 아파트 단지들 기본이 50%, 제일 적게 빠진 데가 30%, 제일 많이 빠진 데는 60%까지. 그리고 맞아, 아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서울은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는 집값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던 거품들이 가시고 있는 거다. 지금 집값은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거야. 아니 상하이 집값 20배가 올랐는데 30% 50% 빠졌다고 그게 빠진 거야? 아직 멀었다고. 상하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빠진 게 아니다.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더 빠져야 된다. 물론 이 사람들은 상하이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상하이에 집이 없지만 상하이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상하이에 미리 집을 사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상하이 집값은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가. 그것도 불과 10년 안에 15년 정도 안에 20배가 올랐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상하이 집값이 이건 진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중국의 집값이 제일 높을 때가 2020년, 2021년 이때가 제일 높을 때였어요.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일단 선납입금 있잖아. 선납입금 이건 이미 다 날렸고 대출금까지도 다 날리고 있다고. 집은 이미 그 정도 가격을 안았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을 안고 있으면서 그걸 갚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제일 높았을 때 집을 판 사람들. 그리고 2018년에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손해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하이 집값은 2016년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괜찮냐고요? 상관없지. 왜? 중국의 인민들이 피 계속 빨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못 쉬어. 왜? 그만큼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 갚아 나가야지. 그러면 가축처럼 일해야죠. 자, 이제 인터뷰 영상 좀 봅시다. 진짜 리얼합니다. 이거 다 중국의 부동산 SNS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영상들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다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직접 찍어서 올린 영상이야. 자기 부동산 상황도 있고 그 부동산 중개인들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영상이거든요. 들어봅시다. 上海的房子现在已经跌的是没法看了，1年半前买的房子，现在已经挂牌价就已经跌了110万。 자, 1년 전에 집 산 거 이미 2억 빠졌대요.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는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집 산 거 이미 2억 빠졌다. 220만, 2억 2천 빠졌네. 2억 2천. 多吓人呢！1年半， 너무 留下 놀랍다. 可能还要再憋个1、20万的，那我相当于1年半时间就要亏掉120到130万， 아, 시간 좀 더 지나면 또 한 몇 천만 원 빠질 거 아니냐. 真的跌麻了。我们买的时候很贵的，现在都是 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샀을 때 各路东西买好都没出过人呀。我们看一下阳台的视野， 이런 집이야. 이런 집. 진짜 완전 그냥 최고급 주택이에요. 整个 S 湾是一览无余的。地铁口的新房在上 봐봐. 이 사람들이 올린 거 지금 다 팔라. 패닉 세일이란 뜻이에요. 상하이 지하철 앞에 海，原价卖450万啊， 원래는 450만짜리였어. 그게 뭐냐면 9억짜리. 现在300万了， 9억짜리인데 지금 6억에 내놨어. 还没交房就开始有人砸盘了，兄 아, 그런데 뭐, 弟们。 比跳水还迅猛的是上海 야, 이거 부동 여러분들. 상하이 하면 부동이 제일 부자 지역이야. 부동의 집값, 자, 여러분들. 1,500만 원. 이게 한국 돈으로 30억이에요. 30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지금 11억까지 빠졌습니다. 30억짜리가 11억까지.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디냐?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반포예요, 반포. 房价，浦东陆家嘴江景豪宅暴跌70%。 푸동의 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푸동 뷰. 예, 여러분들 이런 집이야. 3原 야, 价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상하이에서 사야 되나? 아이씨. 솔직히 뷰는 상하이 동방명주 그쪽 뷰가 한강 뷰보다 훨씬 예뻐요. 뷰는 여기가 작살나요, 진짜. 价1500万，现特价556万抛售。 30억인데 지금 11억, 12억 이렇게 내놨대잖아. 上海楼市的魔幻已经远超想象了。我们发现郊区老破小的价格已经是不断刷新下。 라오퍼샤오. 라오퍼샤오.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고, 신축도 아니야. 중고 집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신축이 중고보다 싸게 나오니까. 이거요. 이게 지금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이랑 얘기하는 건데 那我就降价。 안 팔리면 어떡하냐? 집주인이. 그럼 더 내려야지. 卖不掉就降价， 对， 降到卖为止。 팔릴 때까지 내린다. 我们这房子 맞다. 팔릴 때까지 내리겠대.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들이 원래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자막 달렸잖아요. 이天都没住过. 하루도 여기서 지내본 적이 없대. 이런 수많은 집들이 다들 옛날에 그 상하이나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그냥 사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이 찡좌이라 하거든. 찡좌이 뭐냐? 안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가구까지 싹 다 넣어놓은 그런 진짜 완벽한 집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많이 팔렸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살지도 않았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집값 오를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살았대.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번도 안 산 이 집 팔겠다는 거야. 一天没住过，对吧？全新的，对的， 아주 세고 黄浦 하루도 江 안 살아봤고 뷰가 이래. 여러분들 뷰가 이래. 景和陆家嘴3件套尽收眼底， 아 现在485万就能拎包入住了， 이런 집이 그냥 10억이면 그냥 가방 한 개 가지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야. 是买一层送一层的。 哇塞， 거의 지금 한 층 사면 한 층을 더 준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다른 상황인데 17호 지하철역. 天地铁口的房价一夜之间也回到了4年前。 하룻밤 사이에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10년 전으로 돌아갔냐? 그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전 가격, 높은 가격으로 내놓잖아? 아, 저건 너무 싸게 팔았다. 난 저거보다는 더 팔아야지. 이런 가격에 내놓잖아요. 본다는 소리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이 이럴 때 사야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잖아. 작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상하이 집값 지금 바닥이다. 와, 난리 났다. 작년에 제가 와, 이때 상하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올해 작년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 10층까지 들어갔어.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물론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야, 동방명주 저기 뷰 아파트가 10억이 안 된다고? 돈 싸들고 가서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 지금 만약에 한 1,000억 있었으면 혹시 사마 한 개 살 것 같아. 저는 그렇습니다. 1,000억 정도, 1,000억도 좀 그렇고 500억 정도 있었으면 한 2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요거 한 개 샀을 것 같아요. 500억 정도 있었으면. 东方明珠近在咫尺，建 자, 面 여러분들, 동방명주 상황이에요. 동방명주 160平，做了大四房的 160평, 중국의 160제곱미터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50평 정도 돼요. 3.3 나누면 돼. 50평짜리 이런 베란다 있는.原价 2000만. 이런 뷰가 있는 거. 원가 20억. 现特价360。 지금 7억. 원가 20억이었는데 지금 7억에 나왔어요.
69万出售，70年产权外地户口可买。 아, 70년 소유권. 중국은 70년 소유권이잖아요. 70년 소유권 20억짜리였는데 지금 7억. 근데 7억인데도 안 팔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렸겠죠. 7억 이렇게 나왔는데 팔렸으면 이 영상이 왜 올라오겠어. 7억인데도 안 팔리니까 영상을 찍어 올렸고 지금 이런 집값이 떨어진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긴 또 어떤 부동산 중개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总共只有780套左右，换作每天也就114套这个样子，比起去年的同期1号到7号2133套少了1353套。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국경절 7일 동안 아파트 거래가 780개, 8일 동안 780건이었다. 이거는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 거다. 근데 작년 국경절만 해도 2,000 몇백 건이었는데 이렇게 줄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只需要260万就可以拿下一个上下4层的房子。 260만. 5억이면 지금 살짝 외곽 쪽에는 아래 위로 4층짜리 집을 소유할 수도 있대. 5억이면. 미쳤어. 上海市区的房价真的跌得吓死人了。 지금 상하이 도시의 집값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다. 아, 놀라울 정도로 빠진다. 内环边地铁口70年产权的自行电梯房，现在单价2万8都有业主愿意卖了。 官方说上海房 그러니까 价 엄청 싼 가격에도 어떤 사람이 엄청 싼 가격에 불렀는데도 파는 사람이 있대. 跌了20%。 근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상하이 집값이 20% 빠졌다라고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관방에서는. 근데 얘가 그걸 반박하고 있어요. 实际跌幅能把人看哭。2018 실제적으로는 절대 20%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나 알면 사람이 진짜 거의 울 정도다. 年后在上海买房的99%都亏 2018년 이후로 상하이에서 집 샀다. 무조건 지금 손해본다. 惨了。 왜냐? 2018년 전의 집값으로 돌아갔거든요. 2021年高位接盘的，现在首付都赔光了。 2021년 그때가 집값이 제일 높을 때야. 그때 산 사람들은 선수금도 지금 다 날렸어. 선입금 지금 다 날렸어요. 다 날린 상황. 静安普实力啊，3年亏514万，相当于3年白干。2022年7月，90平的小三房어떤 집은 3년 만에 10억 손실, 10억이 빠졌다 이거죠. 1348万入手的。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이 2348만 그러니까 한 27억에 샀는데 2025年6月，同样户型975万。 아, 2025년 6월에 27억에 산 집이 20억에 판매됨. 实际亏514万， 그냥 跌幅34.5%。买这种房都 요것만 봐도 34.5% 빠진 거고. 是工薪族啊，相当于年薪250万的人3年白干。更惨的是，老破小跌幅超40%，未来还要跌。都说买房保值，现在就成了赔钱神器。 사람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집을 사면 진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집 사는 게 최고의 그 자산 증식하는 방법이었다. 자산 방어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자산을 빼가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일본도 잃어버진 30년 당시 일본의 집값, 도쿄 집값이 엄청 빠졌었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도쿄의 잃어버린 30년, 40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요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 은근히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도 중국이 먼저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상하이가. 한국 집값 언제까지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서울이 정말 전 세계적인 도시이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렇긴 한데 서울의 집값은 계속 우상향밖에 없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서울의 집값은 계속 우상향 뿐일까요? 어떻게 될까? 상하이도 빠지는데 야 서울은 계속 올라. 이것도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절대 지금 서울이랑 상하이 비교하면서 서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상하이가 국제적인 도시라는 거는 인정은 해야 돼. 맞잖아. 상하이도 국제적인 탑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도시야. 근데 상하이가 이렇게 빠지는데 서울이 계속 오른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중국에는 민주당이 없어가지고 안 빠진다. 중국에는 민주당이 없어서 집값을 못 지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희한한 게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 야 너무 신기해. 야 문재인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지. 야 이번에도 아니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다. 일 잘한다며. 좀 강한 규제인가 좀 내자 좀 강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 집값 빼려면 서울의 일자리부터 빼야 돼. 그건 확실합니다. 서울의 일자리부터 분산시키고 다른 데 다 빼버려야 돼.
그게 아니면 서울 집값이 빠질 일은 그게 되겠냐고요? 아 그건 뭐 할 수 있으면 그건 능력인 거고 못하면 무능인 거지 뭐. 일 못하는 정부 그거 필요합니까? 집값 한 개 못 잡는 정부. 집값 못 잡겠으면 내국인들 보고 먼저 사라고 하든가. 내국인들 국민들은 엄청 규제하면서 외국인들은 규제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게 정부야? 그게 아유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자 다른 인터뷰 또 봅시다. 요것도 있어. 这一次出不掉你怎么办？ 이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집 못 팔면 어떡하실 거예요? 降价卖呗，只能 그러면 가격 내려야죠. 是这样呗。 방법이 없잖아요. 卖不掉你就继续降价。 만약에 안 팔리면 가격 계속 내릴 거예요? 你 네 맞습니다. 계속 내릴 거예요. 觉得你这个房子现在值多少钱？ 肯出价的人，我 원래 이 집값이 얼마예요? 하니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가격을 내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웬만하면 타협해 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지금 집주인들이. 지금 한국의 집주인들 어떤 꼴인지 알아? 한국 집주인들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20억에 올려놨어. 근데 사람이 왔어. 저 그 집 20억에 살게요. 그러면 계좌를 안 준대.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21억에 팔게요. 그럼 못 주면 안 팔 거예요. 지금은 서울의 집주인이 슈퍼갑이야. 존나 꼴보기 싫어요. 나는 진짜 빨리 서울의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나는 무주택자니까. 여러분들 유주택자들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진짜 집주인이 이런 자세가 돼야 돼. 돈 내는 사람만 있다면 저는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집은 말 그대로 집이 되는 거야.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집은 사람이 사는 말 그대로 집이어야지. 대한민국 지금 너무 투기판이에요. 말이 안 돼요. 敢卖，就这样。就是你这个房子，我刚才也说了你是2150的挂牌价。 지금 이 집값이 43억에 지금 내놨대. 이 집. 딱 봐도 집 좋아 보이거든요. 43억에 내놨대. 也就是说你这个房子再降370万。 근데 만약에 여기서 7억을 뺀대. 7억을 더 뺀대. 可以谈吧， 그러니까 집주인이 된다. 얘기 나눌 수 있다. 된다. 人手可以谈。 7억 좋다. 서울 집값도 이 정도로 빠져야 되는데. 또 다른 집주인. 我这真的心里疼的要死，甚至我真的不想卖，小孩要出国，叫做 팔기 싫대. 진짜 팔기 싫은데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가야 된대. 现在没办法，大气候也不好，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대. 吧？能够买到好价钱嘛最好，卖不到好 그래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파는 건데 못 팔면 계속 가격 내리겠대. 价钱我也没办法。没怎么住过。没住过，因为什么？当时小孩在国外，我也没过。 써본 적도 없대 이 집을. 와, 집 죽이네. 와, 집 진짜 좋다 이거. 얼마인데? 我在客厅的任何一个角落都能看到江。那个阳台确实挺大的。 와, 베란다가 운동장이야. 对，江景房就是待在 그래서 阳台， 얼마인데? 你看这个躺在床上早上就可以看到江景。对对对，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강뷰가 보인대. 한국으로 따지면 한강뷰죠, 그죠? 한강뷰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보인대. 就是你躺在床上，整条江就尽收眼底。 上海楼市这次 가격이 안 나오네. 彻底开始走向砸盘的节奏，绝对不是危言耸听，而且 지금 상하이는 패닉 세일을 하고 있다. 패닉 세일이 뭐냐? 가격을 너도 나도 미친 듯이 내리고 있다 이거야. 还不是个例，是普遍性的。 이거는 한두 건만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한두 건 가지고는 패닉 세일이라고 하지 않지. 그거는 그냥 급전이 필요했나 보다. 급매였나 보다. 그 정도지.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패닉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想想背后都发凉。就我身后这个嘉定汽车城旁边的 여기嘉定汽车城이래. 어떤 아파트 단지 이름이에요. 店房住宅，现在都开始大跳水了，开发商也扛不住了。 엄청 내리고 있대. 88平的精装修3房，刘翔的速度都赶不上这个价格跳水的速度，一个月的时间直接蒸发了50多个。 한 달에 1억 빠졌대요. 한 달에 1억이 빠졌대 집값이. 한 달에 1억.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네. 지금 서울 집값 한 달에 3억 5억 올랐는데 한 달 만에 3억 5억이 올랐어. 지금 상하이에 한 달 만에 1억 빠져가지고 지금 난린데 지금 서울에 한 달 만에 3억 5억이 올랐어. 9평 30평대가. 정부 뭐 하냐? 무주택자들 어떡하라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그게 마치 정부가 내 꿈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